필리핀 민다나오 북부 까미긴 섬의 일몰입니다. 저녁 하늘을 타오르듯이 붉게 물들이며 야자수 사이로 지는 석양이 아름답네요. 주변 구경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스피커 소리가 나서 가봤습니다. 필리핀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길가에 있는 야외 노래방이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맨정신에 노래하기도 멋쩍었는데 마침 코코넛으로 만든 술을 한 잔 따라주네요. 노래 한 곡 부르는데 5페소였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990년 필리핀으로 왔던 신혼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 마닐라의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불러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에릭 크랩튼의 원더풀 투나잇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섬 북부 파라스 비치 리조트 근처에 있는 루나 레스토랑입니다. 필리핀의 조그만 섬에 이탈리아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피자 레스토랑입니다. 당시에 한 판에 400페소로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인데 필리핀 물가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이네요. 장작불로 굽는 피자를 처음 맛봤습니다. 한쪽에 피자가 있고 옆에서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좋은 분위기에 직원들도 친절하고 매우 깨끗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좋고 음식도 매우 훌륭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를 강아지처럼 줄로 묶어서 키우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의 돼지우리는 냄새도 나고 지저분했는데 이곳은 깨끗한 수도가에 묶어 놓았네요. 마을 주민이 필리핀 전통 배인 방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배가 얼마냐고 물으니 3만 페소, 약 한 75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침에 마을 산책을 나왔습니다. 코코넛 열매 속을 판에서 칼로 잘게 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봤더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네요. 닭에게 주려는 듯 한데 비둘기들이 먹느라고 더 신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어린아이가 닭의 다리에 줄을 묶어서 풀밭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옆집에서는 자기만큼이나 큰 칼로 수박을 토막내고 있네요. 학교에 가는 소녀들이 비디오를 찍고 있으니 수줍게 웃으며 갑니다. 필리핀에서는 등교 시간이 아침 일찍 7시 30분 정도입니다. 한국보다는 상당히 빠르죠. 소소한 풍경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세간살이도 많지 않은 필리핀 섬마을의 시골집입니다. 아침에 낙엽을 쓸어내며 집주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 보니 공기총을 든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붙여보니 새 잡는 포즈를 취해주네요. 부잣집은 철문이 있고 날카로운 대나무로 담장을 둘러치고 가시철망을 해서 울타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가진 사람들은 지킬 게 많은 모양입니다. 저 멀리 화이트 아일랜드로 가는 보트도 보이네요.
수업하는 교실 풍경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1967년에 개교한 기독교계 국립윤빙중등학교입니다. 4년의 중등과정을 마치면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정신적, 도덕적으로 가치를 표출하는 태도를 가진 필리핀 사람을 기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교실벽에 써붙여 놓았네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아이도 있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낡은 책들도 좀 쌓여 있네요. 칠판에는 책을 분류하는 듀의 소수점 분류 시스템 DDS 시스템이 있는 게 반갑게 보입니다. 필리핀은 4월과 5월이 여름방학이고 6월부터 1학기가 시작됩니다.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가 6년이고 중등이 4년, 고등학교 과정이 2년입니다. 2011년 2월의 달력이 아래 출석표 및 칠판에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 옆 나무 그늘 아래에는 간식을 파는 가게도 보이네요. 주스와 햄버거 등을 팔고 있습니다. 바나나 튀김이 3페소로 100원이 안 되네요. 아이스케이크, 샌드위치, 빵 등도 보입니다. 우리도 점심에 먹을 간식을 샀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비해 물가도 싸지만 더욱이 학교 앞 노점에서는 저렴하게 간식을 해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둘째 아이 김은희도 비닐봉지에 든 주스를 맛나게 마시고 있습니다. 까미긴의 중심가인 만바하우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티바와산 폭포에 왔습니다. 팀풍산 기슭에 있는데 높이 76m로 까미긴에서 가장 높고 필리핀에서 아름다운 폭포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폭포 근처에 가까이 온 듯 하네요. 높이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포수 물줄기가 가늘어서 일명 슈가폭포라고도 불립니다. 무성한 열대우림으로 덮인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폭포 아래에서 수영을 해도 된다는데 우리밖에 없어서 들어갈 생각이 별로 나지 않네요. 동네를 지나다 보니 블랙스미스라고 붙인 간판을 봐서 대장간인 듯 합니다. 필리핀에서 블로라고 부르는 대형 칼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대장간 풍경이 이곳에선 아직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달궈진 새를 망치로 내려치며 농기구나 연장을 만들고 있지요. 연마 작업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데 새를 달구는 화로는 아직도 사람이 손을 돌려서 공기를 불어넣는 풀무질을 하네요. 가격표를 보니 가장 비싼 연장은 큰 도끼 종류로 600페소, 우리 돈으로 이 당시에 한 1만 5천 원 정도이네요. 조그만 낫 종류는 몇백 원 안팎으로 가격도 무척 저렴한 가격입니다. 대장간 건너편 길가에는 장작을 펴놓고 파는 가게도 보이고요. 코코넛 오일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코코넛을 쪼개서 햇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코코넛의 품질이 좋은 것은 딱딱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렁물렁하다고 알려주네요. 필리핀에서는 꼭 가봐야 하는 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이곳이 바로 화이트 아일랜드입니다. 본 섬에서 1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섬입니다. 이곳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인 듯 합니다. 스노클링의 명소이기도 하고 멀리 희벅희벅 활화산이 보입니다. 이 모래톱은 조수에 의해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곳에서 보이는 까미긴의 전경이 아름다워서
일몰이면 더욱 유명합니다. 이 화이트 아일랜드는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출 구경도 하고 해가 떠오르면 급격히 더워져서 파라솔 외에 그늘이 없는 땡볕이 되기에 아침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까미기는 화산섬이어서 검은 모래가 대부분인 듯한데 여기는 모두 순백색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아일랜드지요. 화이트 아일랜드는 민물때가 되면 두 개의 섬으로 갈라지고 썰물이 되면 반날 모양으로 하나가 되어 이어집니다. 개도 바다 수영을 하고 있네요. 잠깐이면 도착하는 이 섬은 수정처럼 맑은 물과 하얀 백사장의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밤보트라는 작은 보트를 타고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사람이 살지 않는 단지 모래밖에 없는 무인도입니다. 영어 C자 모양의 600여 미터 정도의 아주 조그만 섬이죠.